우리가 영문학은 어떤 학문인가 이 정의에 대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 영문학사에서 활약했던 위대한 작가들, 이 작가들의 관심을 가졌던 게 어떠한 분야인가? 어떠한 요인들이 그 작가들로 하여금 그러한 작품을 나오게 했는가? 이러한 것을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이 영문학에서 일관되게 고대 영문학부터 20세기까지의 영문학의 일관된 주제는 인간성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게 된가? 하나로 규합하게 되면 이건데요. 이러한 것들이 특히 이제 뭐 종교 양상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근데 이제 이 영국에서 그 청교도 혁명도 있게 되고 뭡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그 종교적인 변혁이 있게 됩니다. 성공회가 나오게 되고 이 종교적인 변혁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작가들은 이 종교 본질 이 조스랄지 랭랜드랄지 밀턴 이런 그 종교적인 쓰임을 다루었던 이런 작가군들은 이 어떻게 보면 그 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우회적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 신이 있게 되고 이 하계 인간들이 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 신과 하계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을 뿐더러 이 종교에 참여하고 있는 인간들의 속성이 어떠한가 이걸 주로 다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교에 관한 작품들은 말이죠. 특히 기독교인데요. 이 고대 영문학 때부터 나오게 됩니다. 10세기에 십자가의 꿈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 화자가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꿈의 기법이죠.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십자가를 보는데 나무 십자가가 변해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같이 기이한 이 꿈에 뭡니까? 꿈속에서 보게 된 기이한 그런 그 환영을 작품을 쓴 겁니다. 십자가의 꿈인데요. 끝에는 이제 뭡니까? 기독교로 귀해야 한다. 이제 그걸로 귀결이 되는 건데요. 아주 직설적인 그 종교, 이 기독교를 복음화하기 위한 그런 작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같이 고대 영문학에서 이 십자가의 꿈 이런 종교적인 시가 중세에 들어오게 되면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영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리 조스가 있게 됩니다. 14세기 때의 전형적인 중세인데요. 조스의 대작은 뭡니까? 캔터버리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게 되는데 이 캔터버리 이야기 속에서 이 성직자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이 캔터버리 이야기는 순례 이야기인데요. 이 런던 한 그 테임즈 강변의 호텔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켄트로 순례를 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1명의 순례자들이 각각 뭔가 가고 오면서 두 편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미완성 끝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조선은 이 캔터버리 순례 이야기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례에 참여했던 31명, 당대의 영국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각종 직책입니다. 최고의 기사직에서 수녀 원장직에서 저 밑에 뭡니까? 뭐 하버드 실할지 평범한 직장의 사람들까지를 다 동원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간성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성을 추적하는데 이 작가들은 인간성을 추적할 때 대부분의 작가들은 인간의 이중성을 꼬집습니다. 인간의 이중성.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달리 내재해 있는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향, 히포크라스랄지 이중성, 위선이랄지 거짓이랄지 허위랄지 허장성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들이 이 통찰력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어피어런스,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실제 그 사람의 내적 가치, 내적 현실, 현상, 리얼리티 사이에 뭡니까? 차이점, 디퍼런스 그것을 꼬집습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작가들이 영문학사의 모든 작가들이 이와 같이 인간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적인 실제 모습 사이의 간극 이것을 이 차이점을 투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그 위선 같은 것을 주로 많이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인간성을 탐구하게 되는 건데요. 이 초서 같은 경우는 많은 인물들의 인간성을 탐구하는 것에 비해서 그리고 보니까 많은 주제를 다루어요. 제프리 조스 같은 경우는 동시대의 작가였던 랭랜드는 뭡니까? 농부 피어스 역시 꿈의 기법을 통해 가지고
화자가 꿈속에 들어가지고 많은 뭡니까? 의인화된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의인화된 인물도 만나게 되고 실제 현실 세계의 인물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양심도 만나게 되고 이성도 만나게 되고 의인화된 인물들이죠. 많이 만나게 되면서 자기 뭡니까? 영적 성장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 랭랜드 같은 경우는 이 다양성보다는 이 구원을 향한 인간의 자세, 이것에 집중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초소같이 많은 사람들의 이중성, 진실된 본질 앞에서 발을 빼버리는 그런 인간의 그 모습들을,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그리고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밀턴이랄지 버년 같은 경우는 뭐죠? 밀턴과 버년은 공이 이 청교도 혁명을 직접 경험했거나 아니면은 이 청교도 혁명의 피해로 그 국교의 피해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갔던 사람이죠. 밀턴은 직접 청교도 혁명에 개입했던 사람이고요. 이러니까 영국 사회에서 20여 년 동안 진행된 이 피의 혁명 속에서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죠. 버년과 밀턴. 예. 그러한 어떤 사상적인 고뇌 속에서 엄청난 생각이 넷째로 잠재된 생각들이 작품을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버년의 철로 역정, 됐습니까? 구원을 향한 길. 그 다음에 밀턴 같은 경우는 신라권, 맞습니까? 신라권. 구원의 문제, 그죠? 꼭 신라권 같은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고 결혼이랄지, 인간성의 문제랄지, 인간의 죄의 문제랄지, 이 다양한 것들을 응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극상의 문제랄지 등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종교적인 쓰임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작가들에 따라서 이 종교적인 쓰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러니까 순례를 모토로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다양한 인간성을 탐구하는 것, 과욕이랄지 욕심이랄지 이중성이랄지, 반면 완벽한 성직자의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성직은 어떤 자세인가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고, 초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서서히 오게 되면서 이제 18세기 오게 되면서 테일 오브 톱, 이 조나선 스위프트, 이 풍자 작가로서 태어난 사람이죠. 풍자, 세타이어. 이 풍자 작가로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테일 오브 톱, 이 톱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약간 달리 성공이랄지 로마 캐톨릭이랄지 그의 다른 종파들이 어떻게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본질에서 벗어나 가지고 구약과 성경에 있는 그 교리의 본질에서 벗어나 가지고 시대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 교파들이 변해 가는가, 풍자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상당히 중요한 작품을 감지되는데요. 테일 오브 톱. 그다음에 철로 역정은 뭡니까? 역시 구원을 향한 인간의 구도 과정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 철로 역정인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꿈은 이 꿈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드림, 이 꿈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작품이 진행되는 건데요. 이 농부 피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자가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의인화된 인물과 실제 인물, 현실 세계 실제 인물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꿈의 기법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17세기 철로 역정에 있어서도 뭡니까? 화자가 꿈속에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꿈의 기법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화, 제임스 조이스 있지 않습니까? 제임스 조이스. 이 젊은 예술가 초상화에서는 이 종교적인 쓰임이 전반부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유교의 육적인 유혹에 빠졌던 한 소년이 회개하게 되면서 그 회개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로마 캐톨릭 학교에서 사목이 소년을 불러가지고 스테판 데달루스 소년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소년을 하여금 이제 신부가 되도록 이렇게 권유하려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신부가 그 소년한테 경건한 회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소년으로 하여금 성직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소년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성직자의 모습에서 이 두개골에서 이 죽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에서 탈피해가지고 예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그린 것이 바로 젊은 예수가 주상한데요. 여기서 그린 종교는 이 성직에 대한 극히 뭡니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것이 이 젊은 예수가 주상화 말고도 더블린 사람들에서도 이 성직자들, 실패한 성직자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 조이스는 그런 성직에 대해서 상당히 뭡니까? 어떤 인간을 억압하는 것, 구속하는 것, 그런 견해가 더 강하게 풍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이 종교에 대한 쓰임이 구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작가들은요, 사회에 변화된 사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자, 영국 사회에서 많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뭡니까? 시대가 흐르게 되면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혁명도 일어나게 되고요. 영국에서도 뭡니까?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죠. 1642년, 1666년. 그 다음에 산업혁명, 18세기, 19세기. 이같이 엄청난 사회 변혁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 혁명 때, 그러니까 왕당파하고 청교도파가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귀족하고 왕과의 또 의회가 싸우게 되고, 국교와 비국교가 싸우게 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엄청난 사상적인 충돌이 있었겠죠. 그러한 충돌을 다루는 작품들이 사실 뭡니까? 나오게 되는데, 밀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번영 같은 경우 그렇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죠. 하지만 청교도 혁명이 왜 발생했고, 청교도 혁명의 결실은 무엇이었고, 이와 같은 그런 역사학에서 다루는 그러한 것들은 문학에서는 2차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명이랄지 급격한 사회적인 라디컬한 사회적인 변혁 같은 것들은 이 작가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그 하나의 참조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 메인 부류가 돼가지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역사와 문학의 또한 차이점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역사와 문학의 커다란 차이점, 표현력이 있게 되는데요. 역사는 사실의 입각에서 사실만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체가 상대적으로 문학적인 문체에 비해서 뭡니까? 약간 건조하다고 할 수 있게 되는데, 문학은 그것이 아니죠. 문체 표현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심미적, 미적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 19세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산업혁명은 여러 면에 있어서 뭡니까? 영국의 거대한 그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이 뭡니까? 대영 제국, 이런 혁명과 영국의 뭡니까? 변혁사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저희 인문학 인문 강의 1, 2, 3, 4를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이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이죠. 일종 기술, 그다음에 공업혁명, 그리고 뭡니까? 일종 물질혁명, 그러니까 국가의 부를 가져오는 그런 혁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업혁명이 싹트기까지 영국의 뭡니까? 실용주의하고 경험주의하고 존 록크가 하는 경험주의, 프랑스의 베이컨, 존 록크 이어지는 경험주의라 할지, 과학적 실증주의, 이런 것들 비경이 돼가지고 이 영국에서 18세, 19세기에 산업혁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동시대의 프랑스에서는 프렌치 리볼루션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기계혁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산업혁명에 대해서 두 부류의 지성이 나오게 됩니다. 한 부류의 지성에는 영국이 그야말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부를 대영 제국을 이루게 되었고 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찬양하는 그런 지성이 나오게 되고요. 또 한 부류는 특히 낭만주의 작가들에서 그런 부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윌리엄 블레이크, 이 블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 산업혁명이 바로 뭡니까? 이 악마의 어떤 그 변형, 악마의 기획,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생기는 뭡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사이드 이펙트. 어린애들이 굴뚝 소재를 가서 일하게 된다거나,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노동 착취랄지, 이런 것들을 주로 뭔가 비판적인 견해로서 보게 되면서 이러한 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업혁명, 기계가 결국에는 인간의 뭐 노동력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거기 반대는 또 뭔가 지성인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두 부류의 작가군이 나온다는 건데요. 바로 이 산업혁명 시기에 대륙에서는 뭡니까? 프랑스 혁명이 나오게 되죠. 프랑스 혁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 프랑스 혁명은 정치 사상적인 혁명이죠. 예. 영혼과 그러니까 정신을 중시했던 프랑스 사람들의 뭡니까? 형이사학적인 그런 생각,
그러한 생각과 연관이 되면서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정치 사상적 혁명이 18세기 말에 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의 기치가 리버티, 이퀄리티, 프레터니티 그렇습니까? 자유, 평등, 박애거든요. 자유, 평등, 박애. 이 세 가지 기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업혁명은 영문학에서는 낭만주의식인데요. 낭만주의의 많은 작가들이 바로 프랑스의 이런 자유, 평등, 박애 여기에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새로운 시대, 프랑스 혁명, 어떤 새로운 정기, 새로운 정신이 감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뭡니까? 프랑스 혁명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워즈워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직접 프랑스 대학을 졸업하고 직접 프랑스로 가가지고 프랑스 혁명을 경험하게 되죠. 이제 워즈워즈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혁명의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리버티, 이퀄리티 이러한 겁니까? 자유로운 분위기에 반해가지고 프랑스 직접 가가지고 프랑스 혁명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프랑스 혁명에서 사랑도 하게 되고 또 프랑스 가가지고 이제 그 의사 딸과 사랑도 하게 됩니다만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프랑스가 많은 굴곡을 되죠. 강경파, 온건파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그러니까 처음에 이상주의적인 그런 프랑스 혁명에 대한 기대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지성인들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또 있게 되죠. 자, 어쨌건 이같이 이러한 요인들 속에서 작가들은 이러한 혁명 엄청난 뭡니까? 영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작품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19세기 찰스 디킨슨 같은 거, 두도시 이야기랄지 많은 작품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뭡니까? 사회 이슈에 대해서 작가들이 글을 쓰게 되죠. 소셜 이슈. 이런 그 소셜 이슈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중세 때부터 서서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는 건 조스랄지 랭랜드 이러한 시기가 이제 전형적인 11세기, 14세기인데요. 이 초서 시대만 하더라도 농민 반란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세금에 대해서 농민들이 폭동을 일어가지고 런던으로 징기고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는데요. 이와 같이 이 상당히 뭡니까 이 과세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건 대역죄고 반역죄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뭡니까 처형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배경이 됐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조서 같은 경우는 직접 그런 그 농민 반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작품을 쓰지는 않습니다. 작품을 쓰지 않지만은 그러한 그 자기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뭡니까 ups and downs, 그런 것들이 그 이 캔터버리 테일스라는 이 중세의 축약본이라 할 수 있는 중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점성함, 점성술, 뭐 의학 이런 것들을 통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개혁에 대해서 이제 19, 18세기 계속 나오게 되죠. 뭐 청교도혁명도 되고 뭐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고 계속 나오게 되는 건데요. 특히 이제 19세기에 가지고 저는 이 벤담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공리주의 아시죠? 최다수의 최대 행복, 이 공리주의를 통해 가지고 지상에 있는 모든 단체들, 단체들을 실용적인 관점에서 현실과 실용적인 관점에서 유용성에 대해서 검증해보자 이것입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행정학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럼 여기에 교회도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검증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칼라일이랄지 많은 작가들이 지성인들이 나와가지고 반대하게 팽팽히 앞서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오게 되면서 이제 여성의 문제, 여권 신장, 여성의 문제가 굉장히 뭡니까? 사회 전면에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이 됩니다. 여성이 왜 남자의 종속돼야만 하는가? 왜 여성한테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권 신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8세기 말에 메리 울스턴크라프트의 뭡니까? 여성 권익의 신장. 이 페미니즘의 아주 원본이 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소중한 그런 팜플렛 수준, 논문과 같은 성격의 작품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19세기 팜플렛을 통해 가지고
이 여권 신장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뭡니까? 이 많은 이러한 요소들이 이 작가들의 뭡니까? 이성적인 생각, 감성적인 것들을 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구현화시키는 건데요. 20세기 들어가지고는 이제 내적 의식의 흐름이 강한 뭡니까? 작품의 주요한 뭡니까? 흐름이 되게 되는데요. 이 버지니아 울프랄지 제임스 조이스, 의식의 흐름, 이런 기법이 나와가지고 기존의 전통적인 플롯 중심,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적 성향, 어떤 심적인 상태, 정적인 상태, 이 신비스러운 인간의 내적 의식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 그 쪼악쪼악 그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뭡니까? 스토리가 되어버린 것. 버지니아 울프의 달라웨이 부인 같은 경우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앞으로 21세기는 뭡니까? 우주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주시대를 겨냥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AI. 이 AI 그쪽에 이제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할 수 있는 AI가 나올 것이다. 그들이 글을 쓰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이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영문학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뭡니까? 이런 시대의 배경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작가들의 영향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영문학에서는 인간성 탐구다, 존재의 의미다 이걸 말했는데요. 이 인간성을 탐구하는데 이 작가들마다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에 틀리게 되고요. 또 이제 표현은 어떻게 하겠는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이 정전을 중심으로 영문학사에서 고대 영문학부터 20세기까지 이 정전을 중심으로 작가들의 관심사를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자연을 묘사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표현, 이게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표현.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감흥을, 어떤 거 발현, 이런 것들을 어떤 표현을 통해서, 어떤 문학적인 기제를 통해서, 어떤 문학적인 수학적 표현을 통해서 하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작가들마다 너무 틀리게 됩니다. 키츠 같은 경우는 이 자연의 미를 칭송하는 그런 작가인데요. 미는 진료, 지는 밀리다. 이렇게 딱 하나의 명제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미는 진료, 진리는 미다. 진리라는 것은, 트루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터니티, 영원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 미하고 진리를 뭡니까? 1대1 대응으로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미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그런 미가 아니고 감각을 초월한 영원성을 가진 그런 미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키츠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 단순한 피지컬,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런 미적 개념을 신미적인 철학적인 개념으로까지 승화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작가들에 따라서 똑같은 종교적인 쓰임을 다루는데 어떻게 표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이 작가들의 표현력을 중심으로 어떠한 문체와 어떠한 어휘조합과 어떠한 운율을 사용하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